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성정입니다. 혹시 저랑 예전에 인연이 있으셔서 뵌 적이 있으신 분 혹여라도 계실까요? 손 한번 살짝 계실까요? 정말 다 초지생인가 보다. 그러면 처음 저 뵙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관련된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개별 공무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무원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주어진 이 딱 한정된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이 주말에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시점, 지금 여러분 설명을 듣는 시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수험생분들이 달려요. 그리고 여기가 목표치예요. 여기 목표치가 시험이죠. 그러면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는데 국가직을 얼마 안 남둔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험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을 전략을 문풀을 마지막에 입실 전인데 지금 학생분들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은 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요 시점. 요 시점이고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빨리 내가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신다는 거 또는 나는 이 과정들을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시행착오가 없을까, 없진 않을까, 이거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뽑으려고 학생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지금 저는 입실 전에 모의고사 때 새로 합류되는 학생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기본 전략 문풀을 듣고 있는 내 학생분들에게 또 모의고사 때 많이 들어오세요.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뜰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을 함께 하기 위해서 들어온 학생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 시간 공부하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입시를 앞두고 내가 지난 1년 이것만 제대로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렇게 걱정되진 않겠다라는 부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는 요걸 준비해가지고 왔었어요. 1년 전에 내가 이걸 알았다면 나는 이것만큼은 후회 없이 정말 잘했을 것 같다. 라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시험이 변경이 돼요, 여러분. 시험이 변경이 돼서 25년도 시험이 변경이 되는데 25년도 시험의 출제기조 변경에 대해서 인혁처가 발표를 했고 그건 국어와 영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어 과목에 있어서의 변경을 발표를 했고 그 첫 해가 올해예요. 그런데 아직 시험 전이니까 그 발표에 관련된 부분은 나왔지만 기출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쥐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변한다는 얘기 좀 들었을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먼저. 그래서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 아젠다는 출제기조 전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팩트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 주변에 우리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나 사촌이 이종 사촌이 공무원이 됐대. 근데 나 그 형한테 물어볼래, 그 이모한테 물어볼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공부했던 시험과 지금 이 시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 정말 유리한 건지 아니면 나한테 되게 불리한 건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팩트 체크를 먼저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입시를 지금 앞둔 학생분들이 지난 1년 전에 돌아갔었다면 난 이렇게 시작을 했었을 거다. 나의 시행착오는 이거였다. 이게 정말 아쉬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방안을 준비해 드리는 것까지가 두 번째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출제기조 전환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혁신처가 주최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인혁처에서는 계속해서 시험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출된 시험들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바꾸겠다. 확실하게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오셔서 공무원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시면 바뀐 게 무에 중요해?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해? 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나한테는 체인지가 아니야. 이게 나한테는 노멀. 이게 정상인 거야. 그쵸? 하지만 여러분 시험장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초시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입시를 앞두고 한창 파이널 하고 있는 이 주간에 그들의 공부 실력과 내가 같은 시험장에서 나를 테스트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실력과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 경쟁자들의 실력은 24년도 시험까지를 기준으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경쟁자들이
24년도 것까지 시험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나는 25년 또는 26년을 가지고 그 시험을 내가 준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들의 실력치가 높다라면 나는 불리한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바뀌는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나한테 불리하기만 한 걸까? 나는 유리한 게 없는 걸까? 이런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은 이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머 좀 뭐 문제가 뭐 평이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평이해져서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 플러스 그에 필요한 진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한테 맞는 전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전략인 게 이 바뀌는 시험이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먼저 팩트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인혁처에서 여러분들 기조 변경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장 직무 중심으로 대폭 전환해서 실무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실무 능력 중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지식 암기형 문항을 축소하겠다. 나 가뜩이나 암기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다행이다. 암기는 좀 축소되니까 다행이다 싶으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혁처에서 발표했던 게 주요 골자는 요 두 가지인 거고요.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냐? 자, 제가 23년도까지 평균과 지금 25년도 예상 문제를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24년도가 지금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24년도는 이미 선반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는 23년도까지 누적.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25년도 아직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인혁처에서 얼마나 대대적으로 바꾸려고 마음을 잡수셨는지 예상 문자 1차와 2차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 바꿀 거야 이렇게 띡 던진 게 아니라 바꿀 문제까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공부해 라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보면 여러분 어휘는 4문항에서 2문항을 줄였고 생활영어는 1문항 줄였으며 문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나 독해는 확연하게 3개가 늘어났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나 독해 좀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 바뀌는 시험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읽고 푸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문장을 오역 없이 읽고 그리고 푸는 능력. 그러니까 독해에만 영향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문법도 밑줄형은 읽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생활영어 당연하게 읽고 푸는 거겠죠. 어휘 문제 빈칸의 내용을 읽고 유추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읽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중에서 제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초시생으로서 현장에 오셨을 때 문제가 어떤가라는 느낌 정도를 받으실 수 있으려면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 하나가 필요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좀 보실까요? 자,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자세히는 보이시지 않겠지만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자, 우리 독해 영역 문제 중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들어오셔도 바로 푸실 수 있는 문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고 지문이 길어. 그리고 목적을 묻는 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언제 다 읽고 풀지? 걱정이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국어 문제처럼 생각하시고 국어 문제에서 잠깐 보세요. 인근의 과도한 소음에 관련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메일이 귀하에게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인근 구체적으로 새로운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글의 목적은 이미 나왔어요. 글의 목적은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고 정답을 체크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즉 여기랑 여기만 우리말처럼 읽어내시면 영어도 그냥 맞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준비해오는 문제가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 유형이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아주 작게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제가 이 문제 하나를 데려온 이유는 결국은 영어 시험의 본질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본으로 만드시면 우선 이렇게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까지 풀 수 있다는 거고 궁극적인 건 읽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읽기 위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한눈에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 문제가 좀 쉽죠. 그래서 컨텐츠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요즘 커뮤니티 이런 거 검색하시면 문제 너무 쉬워졌어. 요즘 좀 영어 시험이 평이해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험이 쉬워질 거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조 변경 전에는요. 자,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그러면 여기가 커트예요. 여기가 컷오프고 이게 합격선이에요. 그러면 바뀌는 시험은 어떠냐면 문제가 일단 솔직히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쉬워졌어요. 그럼 쉬워졌으니까 점수폭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많아졌으니까 많이 합격을 시킬까요? 아니면 컷오프가 올라갈까요? 컷오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이 쉬워졌다는 커뮤니티의 말만 듣고 무작정 나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팩트는 맞지만 그건 나에게 맞는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왜? 시험이 쉬워진 만큼 합격선이 올라가는 거죠. 왜? 나한테만 쉬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이전에 공부했던 학생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은 이미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격선이라는 게 높아졌다는 걸 생각하시면 결과적으로 이 시험은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앞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난도가 쉬워졌다? 아니면 문제가 독해가 많아졌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학생분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분 지금 공부를 막상 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거의 노배야, 나 지금 점수가 거의 없어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거의 지금 당장 와도 그 정도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또는 나 그냥 학교 때 고만고만하게 공부했으니까 별 이슈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각자 올라가는 힘이 달라요. 올라가는 힘이 다른 게 뭐냐면 노베로 시작했지만 합격선 훌쩍 넘길 수도 있겠고요. 합격선 근처에서 시작해서 수석까지 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역으로 합격선에 가깝게 시작했지만 별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학생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나한테 맞는 공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고 무작정 공부를 무작정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남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다더라, 어렵다더라, 쉽다더라 말에 흔들리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오늘 선물을 2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받으신 팩에 보시면 진단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주최 측이니까 컬러를 해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은 지금 교환해 보시면 흑백으로 되어져. 맞아요, 그거예요. 자, 거기에 보시면 지금 내가 저 노베라서 걱정이에요, 또는 전 외부에서 공부를 좀 해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싶으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객관화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걔는요, 공시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문제를 시작하는 거냐면 영어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영어 과목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나? 내가 이것 정도만 알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싶으실 수 있게 이것만 알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상황들을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좀 다소 간단해 보이시죠? 근데 다소 간단해 보이시는데 그걸 다 만듣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거기 맨 마지막 장에 가시면 16개 이상과 16개 미만 어떤 강의부터 시작하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남겨놨고,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제가 커리큘럼을 다시 찍어놨어요. 그래서 해당 QR코드를 읽고 들어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 해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거 몇 개 맞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다시 같이 시험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정된 시간이 있고, 여러분에게 우선 먼저 첫 번째, 시험은 변경되나 그런 외부적인 상황보다 중요한 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게 테스트지를 먼저 객관하게 드린 거고요. 제가 이 시험지를 가지고 수만 명의 학생들의 시험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의 성적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뭘 해야 될지 나한테 로드맵이 다 있겠죠. 근데 그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우선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우선 여러분에게 테스트지를 드리고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이 2월이잖아요. 근데 3월 달부터 저희가 개강을 하는데 이것만 알면 시작할 수 있어라는 영어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걸 왜 시작하냐면 제가 이 수업을 한지 시간이 적지 않게 업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경험했던 학생만 온라인으로 6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진도를 나가다가 느끼면 이걸 몰랐는데 이 학생이 이걸 모르고 기본을 지나 전략을 지나 문풀까지 온 걸 보면 진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걸 알고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다게 여기고 그냥 들어오신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어쩌면 3월은 아무도 강의를 시작하지 않는 시점이지만 그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영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그 강의를 준비를 했고, 여러분에게 이걸 드리는 건 우리가 2년이 나서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만큼의 준비는 되어 있나?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선물로 그 안에 테스트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꼭 가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번 시험을 봐보세요. 보시고 거기 뒤에 정답도 들어가 있어요. 정답도 있고 그 정답 이후에 채점을 해보시고 이거에 관련돼서 나 이것부터 들으면 되는구나. 아니 나는 16개 미만이야. 그러면 공시영어 이것부터 알면 시작할 수 있어. 요거부터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보다도 내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요걸 찍고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제가 설명회 때 너무 드리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야기를 마저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정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1년 전에게 나에게 가장 아쉬운 점 3가지. 어쩌면 이 토요일 귀한 시간, 저에게 주어진 이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준비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장에 계신 학생분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학생들 앉아서 막 자습하고 있죠. 여기 테이블 같은 데서 앉아 있죠. 그 친구분들이 바로 이 분들이에요. 근데 이 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합격을 목전에 앞둔 학생분들이 지난 시간을 보내시면서 나는 이게 조금 아쉬웠다. 난 이것만 잘했으면 지금 더 안정된 점수가 나왔을 것 같다.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딱 3가지, 여러분들도 빠지기 쉬운 그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비단 올해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보편 타당하게 학생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커리큘럼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구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점은 기존의 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때예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왔어요. 저 다른 선생님 강의 듣다 왔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요 라고 상담을 나누다 보면 그 상담 끝에 항상 내오는 이야기, 그 3가지 아쉬움. 근데 제가 그래요. 거기다가 야, 너 잘못 배웠어. 야, 너 내 커리큘럼 안 타서 그래. 저는 그런 말을 할 만큼 철면피는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과 공부를 하다가 파이널에 내 소문을 듣고 나한테 왔는데 기존에 공부했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척 아쉬워요. 이 학생이 이것만 제대로 했었으면 지금 저 5점 때문에 간당간당하진 않을 텐데, 이 학생이 충분히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는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목전에 20일, 30일 앞둔 그들에게는 절대 하지 못하는, 여러분은 그 시간을 앞으로 보낼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공부를 하시던지 이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서 그 얘기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 커리를 홍보하려고 한다거나 내 강의 들으려고 한다거나 라는 이야기로 할 만큼 제가 그렇게 한가하진 않아요. 정말로 의미 있고 귀한 얘기 들으려고 지금 제가 일하다가 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고 글씨가 조금 깨졌다 여러분들. 채가 좀 깨졌는 내용은 보이시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도만 나갔어요. 너무 이 얘기를 듣는데 내가 소름이 이렇게 돋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공무원 시험에 오시면 이게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그죠? 수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이 넓은 강의실에서 혼자 한 명이 되어서 섬처럼 수업을 듣다가 집에 가고 다시 그 다음날 와서 또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또는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누구도 한 명도 그걸 체크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수험생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와서 선생님 이거 체크해 주세요. 나 이거 제대로 아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라는 학생들도 성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2달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야.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내가 문풀 단계에서 얘를 만났는데 내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너무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나 뭐 했나? 성정이 너 뭐 했니? 우리 연구팀 뭐 했니? 학생들 이렇게 됐는데 제대로 공부 안 했니? 니네들 연구 제대로 안 했니? 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각 영역별로 따로 커리큘럼에 만들어놔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진도가 나간다는 건 저희가 한 커리큘럼에 한 달 또는 2달이거든요. 그럼 그 2달이 끝나고 다음 커리큘럼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멈춰서서 여러분이 이 커리큘럼은 정말 제대로 타셨는지, 아니면 많이 부족한데 그냥 진도에 쫓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 모의고사를 매달 봐요. 매달. 그러면 달달한 모의고사가 매달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볼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올해도 마찬가지로 7월부터 매달 여러분들과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끝 말미에 말씀을 드려요. 나 이 모의고사에서 몇 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그 전 단계 다시 한번 회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또는 몇 점이다. 그럼 병행하기. 몇 점 넘었다.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드려요.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로 진도만 나갈 수는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근데 내가 그거를 혹여라도 아는데도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불편한 마음이 결국은 이전의 책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방향성. 그래서 매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따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해당 자료는 공개된 자료이기도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할까 말까 이게 고민이 되신다면 영상으로 유튜브로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면 영상에 학생분들은 비추지 않지만 제가 하는 수업과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이 단계가 왜 저렇게 열띠어 있고 왜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는지가 그대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공부는 시작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시험이 뭔가라는 느낌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반드시 내가 시험이 진도가 끝나면 그 진도를 시험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강의만 듣고 복습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공감 가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에 강의 듣는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듣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공부를 해보는 방법을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수능을 볼 때는 중기, 중간, 기말, 3월, 6월, 9월 학평 이게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에게 이슈가 생기지만 여기는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4월에 시험 한 번, 6월에 시험 한 번을 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진도는 나가는데 수업은 듣는데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거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죠. 이런 말씀을 하신 학생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그랬네 여기까지 왔지만 누르고 원래 공부를 하면요 정확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매티리얼이 필요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부분을 외워야 되고 교수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형광펜 쳤던 부분을 내가 빵꾸 노트도 만들고 자기 혼자 테스트지도 만들고 안 보고 막 커넬식 노트로 정리도 하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에서 공부했던 학생은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팀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연구팀에서는 모든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날 공부를 그날 정리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익힘지를 따로 제공을 해요. 이걸로 배우고 익히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습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여기 구멍을 메꾸시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외워야 될 건 뭘 외워야 될까요? 여기 구멍을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 구멍에 답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개념 포인트 몇 번에 가세요라고 정확하게 디렉션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고 어느 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게 명료해져요. 그러면 익힘질이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개념 단계예요. 근데 개념 단계 말고 문제풀이 단계는 이렇게 제공을 안 해요.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는 지금 제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카페에 저희 매일매일 올라오는 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언뜻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학생분들에게 문제풀이 단계에는 익힘지를 제공하지 않아요. 뭘 제공하냐면 피드백지라는 걸 제공을 해요. 이 피드백지가 뭐냐면 제가 학생이 하나 한 거를 샘플로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카페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게 모의고사 번호예요. 10번, 11번, 12번, 13번 번호죠. 그러면 그 번호와 실제로 이 문제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 해석에 있다, 논리에 있다, 이 영역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문제는 개념상으로는 강의 GS 전략 14강의 35분 44초부터 37분 43초를 보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이 문제를 틀렸다면 그냥 그 문제를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번이야. 그럼 10번 문제가 있고 선택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세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뿌리가 됐었던 즉 이 문제의 뿌리가 됐었던 영역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강의에 몇 분 몇 초를 보세요를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체크해놔요. 즉 이걸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있어. 틀렸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개념을 배웠는데 다음 모의고사 그냥 들어와? 안 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몇 페이지에 가서 이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요거예요. 요걸 더 풀어보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게 복습한 내용이 정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를 하나를 더 제공해요.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강의의 문제풀이 강의는 전수문항이 다 나가요. 공부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습의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은 연구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잖아요. 연구는 우리 팀이 하죠. 팀에서는 익힘지와 그리고 피드백지를 제공하고 이게 매일 수백 건씩 저희 카페에 올라와요. 제가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분들에게. 근데 학생분들이 매일매일 자기가 공부한 걸 다 인증을 해요. 제 말 확인해 보는 거 되게 간단한데 이따가 네이버에 가서 제 이름 검색해 보시면 카페가 뜰 거예요. 그럼 거기 가시면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학생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가 다 느껴져요. 이거 저희가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오답 포인트로 소급법을 사용해서 나는 이걸 맞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내가 헷갈려서 틀렸다. 이걸 스스로가 정리한 정말 나만의 오답 맞춤 노트 때문에 이걸 개선하고 다음 시험에 들어온다면 이 학생은 이건 잘 틀린 거예요. 잘 졌소라는 말 하잖아요. 잘 틀리고 잘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습을 못했다는 말로 무작정 진도만 나가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복습 없이 진도만 나갔던 학생분들이 1년이 지나서 가장 후회하는 점이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디서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은 저희 카페를 통해서 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마지막은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단어 암기를 자꾸 미루게 돼요. 너무 근데 공감 가지 않으세요? 이건 수능 때도 해보셨잖아요. 단어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마음의 부채감은 있지만 하루에 짬짬이 단어할 시간이 딱히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가 있으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저희가 단어와 관련된 거는 제가 오랫동안 많이 해오면서 제가 컨텐츠를 단어로 많이 학생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실장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랑 똑같이 수험생으로 시작하셔서 서울시 합격하시고 저희 연구팀으로 제가 스카우트한 직원이 있어요. 저희 연구팀은 석박사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친구만 유일하게 합격생 출신이에요. 근데 그 친구랑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매티리얼을 제작해주고 동의어, 파생어 이걸로 예문 다 만들어주는데 학생들 도대체 공부를 왜 안 하는 걸까? 하고 제가 회의 시간 얘기했더니 선생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해?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많은 배움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학생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면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싶어서 저희가 이제 한 6년 됐죠. 6년 전부터 자 어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쭉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게 저희 기수인데 올해는 6기를 모았어요. 2월 14일까지 해서 6기를 모았고 이 댓글 수가 이 참여하는 인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매 기수가 끝날 때마다 다시 스터디를 모집하고 그리고 그 스터디에 참여한 학생들은요. 매일 6시에 실전 문제와 같은 단계의 문제를 받으세요. 물론 이거는 6월에 나가는 자료, 7월에 나가는 자료, 8월에 나가는 자료 전혀 다른데 지금 시점은 이게 나가요. 이게 나가면 이것도 저녁 12시 제가 6시경에 올려드려요. 매일. 그리고 심지어 이건 주말도 없이 지금은 올려드려요. 왜냐면 지금 저희는 파이널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모두 주말 출근하고 저도 주말 출근해서 지금 녹화하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주말이나 공부를 쉴 수는 없거든요. 시험이 저희 20-3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은 실전 문제처럼 나가고 지금 이때 3월이나 4월에 했던 그런 자료들은 7월이나 6월 때 할 땐 자료는 문장 단위로 나가요. 그러면 저녁 12시 전후에 기막힌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루에 400개 정도 올라와요. 학생분들이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뭘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만 눌러드려요. 근데 이렇게 공부한 흔적을 그대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 문제풀이 기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제가 문제 푸는 기법이 있는데 그걸 다 그대로 적용하고 이거 끊어읽기 보이시죠? 그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이런 게 하루에 몇백 개씩 자정 전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거고 그리고 학생분들도 이 시간대 다른 학생들 누가 올려. 그럼 나는 또 늦춰질 수 없지. 피곤하고 졸리지만 나도 이건 하고 자야지 라고 하기 때문에 매일 몇백 개씩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진도만 나가요.
복습을 잘 못해요? 단어를 자꾸 미루게 돼요? 해결책을 제안해 드려요. 달달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완성도를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자, 익힘지와 스터디, 피드백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건 반드시 메꾸고 다음 모의고사에 참여하셔야 돼요. 자, 스터디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1년 전에 내가 그 친구를 만났다면 그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요. 왜?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민들을 혼자만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커리큘럼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고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이걸 시작하신다면 이 세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우리 MC님 저희 한 10분 15분 했나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씀, 저는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 보이죠? 근데 저는 수업할 때만 말을 해요.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사람도 저는 좋아지고 친해지는 데는 단계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가서 이렇게 막 아는 척하고 저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내 식구, 내 학생은 되게 철저하게 저는 챙기는 성격이에요. 약간 그런 조금 우리 실장님들이 말하면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섭다기보다는 나는 내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사람, 내 식구, 내 학생. 딱 여기에 관심 있어요. 자, 정확히 그런 제가 이런 내성적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랑 공부하셔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은 없습니다. 저랑 공부하셔서 실력이 안 오르는 학생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놀면서 연구 안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컨텐츠는 단 한 개도 없어요. 1년 365일 연구실에서 직원분들과 고민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흠결 없이 완벽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의 목적이고 내 식구들을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희 카페에 메인으로 들어가면 제 일정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강의 업로드 되고요. 제가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뭐 녹화하다 왔냐면 주중에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면 이게 주말이 되면 학생분들 통계가 모여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학생분들 틀리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다시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풀어드려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차력 고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길래 차력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 보약을 저먹어라 그런 거 말고 잠을 많이 자나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것에 대한 조언을 해서 영상을 찍고 제가 지금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 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일정 옆에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 합격 후기와 수강 후기가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글들이 올라올 거예요. 이게 우리 합격 수기 올라온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셔서 실력이 오르지 않거나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서 그리고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원하시는 결과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같이 가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선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혹시 받으셨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올해 이렇게 선물을 뭘 해드릴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거 누가 하라는 건 아닌데 제가 이런 것도 조용히 만드는 걸 좋아해요. 꼼지락꼼지락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거 열면 뭐가 있냐면 화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그거 펼치면 이따 감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펼쳐왔어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력이에요. 연력이에요. 되게 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스탠드 카페나 개인 책상에 딱 붙일 수 있는 사이즈로 크게 제작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 오늘이 여러분들 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러분 날짜가. 그러면 여기인데 이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앞으로 이날들 빠르면 여러분들 6월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린다면 그 이듬해 이때쯤이면 시험을 마무리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뭐 날짜별로 어휘가 다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마음은 여러분 복화 달력이니까 이거 앞에다 놓고 매일매일 단어 한 개씩. 이게 무슨 어휘냐면 직무 능력과 관련된 실용적 어휘예요. 그래서 시험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씩 제가 다 넣어놨어요. 깨소금 같이. 근데 진짜 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이만큼이 남았고요. 이 기회 동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넘기는 달력을 통해서는 내가 성장하는 우상향이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서 지난 날을 나를 돌아보면 내가 성장하는 게 보일 테니까 그런 목적으로 요거를 아기자기하게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이름 쓰시는 자리. 그래서 보면 이것은 누구의 Dreams come true.
밑에 정해져고요. 저랑 같이 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걸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래요. 저한테 시간을 써주시고 지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는 시험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 하나, 그리고 체력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는 공부의 스킬이라든지 좋은 머리라든지 그런 거 다 놓고 오셔도 돼요. 그런데 체력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러면 체력과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지 않게 저랑 저희 연구팀이 같이 할 거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확실한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진심이에요. 고로 여러분이랑 저랑 공부하시면 제가 좀 공부를 확실하게 시켜드리니까 조금 힘드실 때는 있겠지만 불안감이나 막연함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자체가 결정은 철저하게 여러분 혼자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경력을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는 건 맞지만 혼자 합격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랑 연구팀이랑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서포트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4월 5일이 첫 시험이에요. 저는 응시를 마쳤고요. 평소와 똑같이 매해 시험을 직접 보러 들어가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답안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예우예요. 나랑 같이 공부한 학생이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나는 밖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 같이 들어가면 되죠. 나이 제한 걸리냐? 내 나이 제한은 아직 안 걸려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들어가면 가끔 알아보는 사람 있지만 얼굴은 웬만하면 가리고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영어 시험 볼 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시험 보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답안을 올려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직 4월 5일 시험 그리고 지방직 6월 시험도 매해 그렇듯 저는 조용히 입실해서 여러분과 시험을 마무리를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다는 거고 그리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게 빠르게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그냥 제 진심이에요. 결정을 하시는 것까지는 철저하게 혼자 나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하세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지. 하지만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을 도와서 끝까지 함께 갈 스텝과 저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 2월에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